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다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올해가 정말 뭐 빨리 간다 했는데 이제 진짜 5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올해 내가 뭐 운동도 좀 해야지, 책도 읽어야지 이런 계획들 다들 세우셨을 텐데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것도 있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요거는 제가 지켰는데 뭐 코로나 한 번 걸린 거 빼고는 멀쩡하니까 요 정도면 잘 지킨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자, 우리 고쌤도 저희랑 한 약속 있죠? 50일 남았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하셨습니까? 하셨어요? X 된 거 보세요 지금. 네, 안 그래도 그것만은 묻지 마라. 근데 결국 딱 물어보네. 너무하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검진을 쭉 이제 하나씩 체계적으로 쫙 다 받으려고 했는데요. 요즘 너무 바빠. 내 얼굴 탄 거 보세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연말 되기까지는 꼭 갑니다. 진짜 약속합니다. 네. 진짜 약속입니다. 네네. 약속. 안 네. 믿어요. 어차피 뭐 연말까지 바빠가지고 연말에 할 게 많네 어쩌네 이러면서 안 가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자분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나니까. 연말이라 그래, 알고 그러네. 그럼 다미 씨는 뭐 다 지켜봤어?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요. 어떻게 저는 올 봄부터 여기 공개클리닉 웰 온 거 자체가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지금 평탄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너무나도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쭉 가는 걸로 하십시다. 아유,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올해 지금 40일이 넘게 남았는데 마지막인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 내일 드디어 이제 카타르 월드컵.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아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결혼 기념일인데 돈 나게 생긴데. 큰일 났다, 많이 쓰겠네. 어쨌든 이제 많이 좀 빅 이슈들이 남았으니까 네. 저는 좀 신나게 좀 보내보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또 외쳐야 될 게 또 있잖아요. 뭐죠? 대한민국 정기검사. 정기검사. 자, 또 검사 못 받으시고. 네. 그죠? 이 박스가 벌써 20년이 됐어, 20년. 20년. 맞네. 야, 와, 2000 그래도 우리 이네. 20년 동안 건강도 잘 지키고 잘 컸다, 잘 컸어. 그죠? 컸다. 네. 네, 계획 못 이뤘다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기보다는요. 그래도 아직 50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목표들 세우셔가지고 연말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공개 클리닉 웰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모두 같은 질환일 순 없는 법. 허리 통증의 원인은 제각각인데요. 복근, 허리, 등 근육들이 약해져서 자세가 구부정해지신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오래 지속돼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외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치료도 불가능.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한데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양한방 통합 치료로 허리 통증의 원인과 증상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양한방 통합 치료로 우리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공개 클리닉의 건강 주치 모셔볼게요. 한방재활의학과 박사 성진욱 원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훈남이세요. 그러게요. 아니, 양한방 통합치료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한의사 성진욱입니다. 박사님이 자, 우리가 뭐 허리 아프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허리 아파? 이러면 운동을 잘못했나? 잠을 잘못 잤나? 원인은 또 사람마다 다양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박사님? 예, 뭘까요? 그 세계 최고 근위의 이제 의학 전문지에서 이제 허리 통증을 이야기하기를 이제 허리 디스크가 손상돼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디스크가. 예, 이제 93% 정도가 이제 허리 디스크 손상 때문에 아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허리 통증이 아픈 분들, 특히 디스크가 터진 분들의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 직원부터 뭐 사무직 또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까지 굉장한 다양한 직업군들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없는 직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백수. 수영 선수 아닙니까? 그치, 수영 선수다. 배우도 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똑같은 자리를 잘하네. 연기자들도. 우주 비행사인데요. 우주 비행사는 맞네. 이제 우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주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터질 일도 없고 통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중력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마다 우주로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꾸리? 거꾸리. 그것도 좋지만 항상 거꾸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겁니다. 네, 바른 바른 자세를 통해서 네. 중력을 100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 구부정한 자세는 중력을 200이나 300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허리에 주어지는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압력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허리 통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허리가 아픈 이유들이 뭐 유전도 있고 습관도 있고 뭐 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인이 바로 틀어진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 통증의 원인을 틀어진 자세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방금 유전을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유전이라는 게 부모가 허리가 아팠으니까 자식도 허리가 아픈 걸 말하는가요? 아니면 부모의 아이고 바른 자세를 하기 정말 반듯한 질문 감사합니다. 부모가 허리 아팠으니까 자식도 허리가 아파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체질이 닮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겁니까? 허리가 어떤 겁니까? 뭐 사실 같은 이야기죠. 뭐 체질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그거 유전으로 인한 거거든요. 그렇지. 이 한의학에서는 이게 사상 체질도 유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 체질을 자식이 담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진료받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요추 5번, 여기 요추 5번에 네. 이 척추 분리증이 있더라고요. 척추 분리증은 요추 5번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서 이제 뒤쪽 뼈가 깨져서 앞으로 밀려난 것을 말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증상이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죠? 예, 아들이 이제 요추 분리증이 있다. 근데 아버님이 너무 신기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도 요추 분리증이 있고 5번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요추 분리증이 있어서 평생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전 맞네요. 유전인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부터 좋은 자세가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허리 통증은 자세랑 관련이 되게 많겠네요. 그렇지, 그렇겠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의 이 3대 질환이 바로 디스크,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다양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질환이 원인이 비슷하거든요. 척추뼈가 24개가 있는데 이 24개가 정상적인 정제를 갖지 못하고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중력에 노출되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이 퇴행성 변화란 건 이 척추의 어떤 특정 부위, 즉 이 아래쪽 척추들이 주로 스트레스와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력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면 디스크 탈출증, 좁아지면 협착증, 그리고 척추뼈가 깨져서 앞으로 밀리면 그냥 분리증인 거죠. 원인은 비슷한데 이름만 다른 겁니다. 보통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우리가 MRI를 찍어요, 그죠? 찍죠. MRI를 찍고 4번, 5번 허리뼈가 디스크가 터졌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4번, 5번 디스크가 터져서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4번, 5번이 내 허리를 아프게 한 가해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4번, 5번 허리는 다른 척추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져서 압력이 집중돼서 혼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가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등뼈가 굽었다든지 거북목이나 틀어진 어깨, 다리 길이 차이, 평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척추가 틀어진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를 찾는 방법이 바로 자세 교정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게 허리를 바르게 하면은 이게 수술 없이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런가? 야. 그렇죠.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은 분들의 5% 정도 미만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95% 정도 나머지 환자분들은 수술 없이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수술 치료의 핵심이 이 자세 교정인데요. 그런데 수술은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요추 5번과 4번에
이 고정을 한 유압수를 시행한 환자분들의 40% 정도가 3년 이내에 심각한 디스크성 통증이 재발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수술하지 않았을 경우에 빠져나온 디스크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네. 그렇지. 근데 실제로 디스크를 빠져나온 채로 방치를 하더라도 64% 정도의 환자분들은 빠져나온 디스크 수분이 줄어들어서 쪼그라들고요. 그리고 13% 정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많이 빠져나와 있을수록 빠른 속도로 사라지거든요. 예. 따라서 이 수술을 했건 안 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가해자, 좀 전에 말씀드린 네, 네. 디스크를 만들어낸 가해자를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와 CT를 찍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MRI, CT는 아픈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그럼 4분의 5만 찍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해자가 틀어진 골반이거나 평발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는 등일 수도 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발인지를 확인하는 검사, 조각 분석 검사라든지 근육의 등고선의 높이를 확인하는 근육 등고선 검사, 그리고 전신 엑스레이 검사, 다리 길이 검사 등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만들어낸 가해자를 찾아낸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허리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나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죠? 억울한 디스크만 잡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세 교정이 안 된다. 일단 나이 이야기는 내가 좀 살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하이. 야. 나이가 들면 그래 맞아 이게 나이가 들면 아니, 세상을 고집도 보면서- 바꾸기 예. 힘들고 성격도 바꾸기 힘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버릇을 한번 딱 이렇게 잡으면 아무리 고치라도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상하게 변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한다 해도 이게 될 수가 없어. 조금은 되겠지. 어떤 뭐 아픔이 있다든지 뭐 돈을 잘못하면 돈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신경을 바짝 차리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교정 안 돼. 이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돈이 나간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뭐 담배도 한 번에 확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쵸, 많지.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확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의지의 차이입니다. 맞아. 네, 자세도 마찬가지지 무슨 나이가 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없어. 다 이게 의지의 문제고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시간이 좀 곱절로 들 뿐 맞아.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그 이렇게 X자로 돼 있어가지고 네. 딱 이렇게 차면은 네. 쫙 조아주면 뒤에서 쫙 펴지는 게 또 있거든요. 맞아요. 자세 교정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나 박사님 정답은요? 그치. 불가능은 없다. 김진 씨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오! 예. 나이가 들어도 네. 이제 인대가 노화가 되고 척추 관절이 낡아서 네. 속도가 느릴 뿐이지 자세 센서를 바로잡고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또 틀어진 문제를 찾아서 교정을 하게 되면 교정이 됩니다. 와.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급성기에 운동으로 다리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급성기요? 급성기. 자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말하기 전에 빨리 해. 근데 뭐든지 약간 아플 때 급성기에는 쉬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무리를 좀 하다 보면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파봤는데 쉬는 게 좋더라고요. 쉬는 게 약이다. 근데 제가 이제 공클에 와서 가끔 들었던 말 중에 또 분명한 게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더 심해진다. 누워있기 시작하면 평생 관으로 간다. 평생 뭐 죽을 수도 넘는다. 너무 이런 말도 극단적이에요. 그런 말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자꾸 움직이고 해서 누워있으면 관까지 눕는다는 말을 하셨다고. 어쨌든 이거는 급성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선생님 말 들었으면은 그거 못 드셨을 텐데 가해자를 찾아야죠.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던도 말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인 찾기 전에 혼자 운동했다가 더 상해버리면 그때는 이야. 더 수술로 가면 아니 어떡합니까? 당신 어디서 총명탕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한담이 네. 한담이. 이야, 뭔가 이건 것 왠지 같아.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맞죠? 박사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야. 들었었어? 네, 못 들었어요. 그래? 네. 허리 디스크 급성기 때는 염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허리 안쪽이 많이 부어 있어서 압력이 심한 상태거든요. 이때는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가급적 눕거나 서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낫고 싶은 욕심에 막 운동을 하세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을 2, 3주간 하시고 그 이후에 고인범 선생님 말씀처럼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자, 오늘 정답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왜 긴장하세요. 안 좋은 세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봅니다. 허리가 유연한 사람보다 뻣뻣한 사람이 오히려 디스크 질환에 잘 걸린다. 다들 좀 어때요? 사람이? 좀 뻣뻣한 편이에요? 뭐 유연한 편이에요? 다민 씨 어때요? 저는 좀 생각보다 유연해요. 자, 근데 다미 씨 허리 안 좋다고 들었어, 내가. 아, 괜히 얘기했네. 유연한데 안 좋다고. 날 참 미치겠네 이거. 저도 그러네. 뻣뻣하진 않거든요. 나는 그래도 하진 않아요. 나는 근데 오늘 저도 허리 아플 때 있어요. 그래도 자, 나 오늘 끝까지 갈래. 하나, 둘, 셋. 오. 근데 저는 약간 문제에 좀 정답이 있었고 약간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X를 들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너무 문제에서는 당연히 저게 O라고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네. X 한번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예요? 이유예요. 와, 그렇다면 저도 갑자기 들고 싶어요. 뭐요? 저도 드세요. 뭐를 들고 싶다고? 고양이들이 엄청 유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디스크에 걸린 강아지는 좀 봤는데 디스크에 걸린 고양이는 못 봤어요.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이게 허리가 긴, 다리 짧은 먼치킨 애들이 네. 허리가 안 그래요? 좋대요. 잘 몰라가지고. 네. 네. 허나 그래도 뻣뻣한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덜 생기듯이 그쵸. 좀 유연한 사람들이 뭔가 디스크도 유연해가지고 뭔가 완충 역할을 더 할 것 이게 같다는. 타고난 체질, 그죠? 네. 정답은요? X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게 유연하고 뻣뻣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허리 유연성에 대한 이 과도한 믿음들이 있어요. 허리가 유연해야 허리 건강에 좋다. 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허리가 유연할수록 디스크에 더 잘 걸리고 어이구. 허리가 네? 뻣뻣한 사람들이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반대네요. 그럼 반대죠. 맞네. 민수 씨랑 저랑 허리가 유연한 편인데도 그래서 그럼 아프잖아요. 우린 그래서 아프나 봐요. 그런가 보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은 허리 스트레칭은 허리 디스크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 이 허리 유연성을 너무 기르다 보면 예. 허리 디스크 주변의 인대나 연부 조직이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충격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듯하게 다시 또 출발해 봅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가해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내 몸에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궁금하다. 좋아. 자리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네. 일어서서 우리 일어서면 카메라가 보는데 엄청 바빠지거든요. 지금 막 분주해지셨어요. 이럴 때 같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일어서서.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네. 제자리에서 30초 정도를 걸어보시면 눈을 돼요. 눈을 감고요. 감고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를 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를 걸어봅니다. 이렇게 걸었을 때 그냥 계속 걸으실게요. 3초를. 30초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무릎 박았는데 지금. 자, 스톱 해보실까요? 스톱. 자, 눈 떠보시고요. 한다미 씨는 골반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셨고요. 고인범 선생님은 반시계 방향으로. 김진 씨는 지금 제자리 좀 계시네요. 약간 제자리네요. 앞으로 약간 나오셨거든요. 자,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제자리 보행을 했을 경우에 시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자세 정보가 반영이 돼서 틀어진 골반 상태가 반영이 됩니다. 저도 약간 지금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고인범 선생님 좌측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골반이 좌측으로 돌아가신 분들, 우측으로 한다미 씨처럼 돌아가신 분들은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신 분들, 저도. 앞쪽으로 나가신 분들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로 다리 꼬면은 좀 자세 교정이 된다는데. 그렇진 않고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여봐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네. 신발 뒤축을 한번 들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신발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뒤축이 맞춰 서로 다르게 달아있다. 맞아요. 이런 분들 아니, 달라요. 나는 양쪽 오른쪽이 더 다른. 그렇죠. 오. 이런 분들 자세가 거의 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을 한 번씩
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봤을 때 나 네. 발에 굳은 살이 있다. 있죠? 이런 분들. 특히 한쪽 발에만 굳은 살이 있다. 양쪽 다 있는 이런 거. 분들은 예, 자세나 골반이 틀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바지가 한쪽 끝단만 달아 있다. 아니면 치마를 치마 입으면 돌아가는 계속 거. 돌아간다. 맞아, 엄청 맞아. 돌아가네. 네. 예. 그리고 가방을 메면 이제 한쪽 가방이 자꾸 백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한쪽. 맞아요. 예, 이런 분들은 자세가 틀어진 분들이니까 병원에 가서 꼭 영상 검사를 통해서 틀어진 자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이 다리를 꼬든 사람이 꼬든 걸 안 하고 네. 의자에 이제 앉을 때 이제 허리를 꺾으시고 바로 앉은 자세로 하면 이거는 교정이 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나쁜 습관을 바로 하면 자세가 교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지가 한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나쁜 습관을 교정해서. 근데 3개월 이상 됐을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0년이 됐는데. 꽤 된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시간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제가 어제 환자분을 또 봤는데 네. 허리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이 같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이셨는데 자세가 이래요. 구부정한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 있으니까 자세를 이렇게 좀 펴시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펴게 해드렸죠. 일부러.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몸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중심이 안 잡힌다. 나는 이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인지가 되고 이 자세가 편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 틀어졌어. 바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바로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내가 느끼는 바른 자세인 구부정한 자세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익숙한 자세로 바뀌는구나. 익숙하게. 몸에는 이 6군데의 이 자세 센서가 있습니다. 이 자세 센서가 어디요? 이 자세 정보를 뇌로 보내면서 신호를 조절하는데 이렇게 구부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세 센서가 잘못된 신호를 뇌로 보내면서 몸의 비대칭적인 긴장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 있는 6가지의 자세 센서를 찾아서 그 자세 센서가 뇌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센서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세요. 몸에 있는 6가지 자세 센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눈이고요. 눈? 네. 두 번째는 턱관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 안에 내이, 귀 안쪽에 있는 중이 내이 할 때 내이 안에 있고요. 네. 그리고 척추 관절 안에 있고 그리고 피부에도 있고요. 피부예요? 그리고, 그리고 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센서는 이 척추 관절 센서와 이 발 센서인데요. 이 척추 관절 센서는 이 지금 목뼈와 등뼈 사이, 여기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그리고 등뼈와 허리뼈 사이, 그리고 허리뼈와 이 골반뼈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척추가 이 센서가 집중된 부위에 척추가 틀어지는 경우에 네. 몸 전체가 틀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척추 관절 센서를 제이치로 만들어주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 관절 센서가 뇌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지면에 닿고 있을 때는 네. 발에 있는 센서가 지면의 정보를 읽어서 뇌로 보내고 발바닥에 있는 센서가 자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게중심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발이 지면에 닿지 않을 때, 즉 네. 달리고 있거나 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지면으로부터 발을 떼고 있을 때는 눈과 귀에 있는 센서가 자세를 조절하게 됩니다. 신기하다. 그럼 척추 관절 센서와 발 센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비중은 척추 관절 센서가 조금 더 비중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럼 척추만 교정하면 허리 질환이 이제 뭐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 관절 센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척추 전체를 교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는 행정구역상 이 척추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냥 아래쪽에 있는 걸 그냥 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척추죠. 등뼈도 맞네. 척추고 목뼈도 척추 아닙니까? 맞네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네. 목뼈, 등뼈, 허리뼈로 그냥 나누어 놓은 거죠. 사실 분리된 게 아닌데 그죠? 그렇죠. 맞아,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이 허리 통증, 즉 허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등뼈와 목뼈가 허리가 굽히거나 펼 때 동시에 같이 그쵸. 조금씩 다 움직여줘야 돼요. 뭘 해야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목뼈와 등뼈가 굳어 있는 경우에는 허리뼈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허리뼈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도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관절 센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 척추 전체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척추 전체는 이 청골이라는 이 골반뼈 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골반뼈가 틀어지게 되면 척추도 당연히 그렇네요. 틀어지게 되겠죠. 맞네. 그러면 맞네. 이 척추가 안 골반을 바로 잡아서 척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또 허리에 영향을 적게 줄 거고 허리 통증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본이 바로 서야 되는 거. 예. 근데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골반은 그럼 또 다리 발바닥에 위에 이제 놓여 있죠. 그 다리는 또 발 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하고 무릎 정렬까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집 가서 집 장판도 평평한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요? 진짜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장판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맞아요. 했지만요. 정말 발부터 확인을 해야 허리의 건강을 살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정말 허리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보면 이 평발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아, 네. 예. 발이 이렇게 평발이 되게 되면 어머 정말 평발이다. 예, 네. 발 아치가 이렇게 무너 네, 평발이 네. 되게 되면 보행을 할 때 네. 허리가 회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맷돌 갈리듯이 디스크를 많이 어머.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 범위보다 디스크가 많이 움직이게 되고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보면 평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발이 중요한 이유는 양발이 똑같은 모양의 정상적인 발이면 좋겠는데 네. 한쪽 발은 정상적인 발인데요. 다른 한쪽 발은 이렇게 아치가 무너진 평발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 다리 길이도 바-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발의 아치 높이 차이가 다리 길이 차이를 만들고 골반 높이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높이 차이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겠다. 발이 틀어져서 발이 뒤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다. 네. 한쪽 발은 정상적인 발이다. 한쪽 발만 틀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신발 뒤축이 다르게 다를 뿐만이 아니라 골반을 틀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발을 빼지 않고 관찰해서 발 센서를 정상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발부터 바로 서야 다리 그리고 골반, 허리까지 쭉 바로 서는 것 같은데 잘못된 자세가 이렇게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서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여기도 또 허리 아픈 분이 계세요. 앉아서도 연신 허리를 만지고 어떻게 또 불편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어떤 한날 이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단순히 이제 그냥 넘어져서 괜찮겠지 하고 며칠 동안 파스도 바르고 집에서 좀 휴식을 취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이제 다리 쪽 밑에가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파스도 바르고 했지만 효과가 없고 그 염장과 타박상인가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타박상인 줄 알고 병원에 왔는데 확인해보니 디스크였다. 이거 당하셨겠는데.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애들 돌봄에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일상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추 4번, 5번 사이에 네. 디스크가 네. 좀 심하게 뒤로 탈출이 되셔서 네. 흘러내리기 직전까지 많이 내려오신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 지금 2번, 3번, 3번, 4번 또는 5번, 1번도 약간씩 디스크가 뒤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좋아진 상태에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흉추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디스크가 압력을 받아서 뼈 쪽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알려드린 그 디스크 수분 펌핑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보행을 통해서 디스크 안에 수분을 많이 충전해 주셔야 또 바른 자세를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더 악화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 특성상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셔야 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일자목에 일자 흉추까지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등뼈와 목뼈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허리를 숙일 때 등뼈와 목뼈도 어느 정도의 각도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허리 혼자서 너무나 많은 각도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서 허리 뒤쪽에 있는 인대나 연부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탈출이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와, 그러면은 목부터 허리까지 전체적인 문제였네요. 이거 하는 게 추나 아닌가요? 흉추뼈와 목뼈의 긴장을 좀 풀어서 허리뼈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척추를 조금 늘릴 거고요. 저거 시원한데. 흉추 사이에 등뼈 사이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자세를 앞으로 숙였을 때 등뼈가 정상적인 범위까지 일을 하니까 허리뼈에 주어지는 압력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와, 쫙 늘려주는구나. 등뼈를 늘리고요. 흉추 12번입니다. 흉추 12번이 뒤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좀 밀어 넣는 교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들이쉬고 후 내쉬세요. 후. 어머? 저게 뭐예요? 이건 주파수를 조절해서 흉추와 골반을 교정해주는 바이오메카닉 치료라고. 후 내쉬세요. 후. 와. 아니 소리 들으셨죠? 이거 진짜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와. 잘못하면은 돌아가겠죠? 큰일 나요. 제가 사실 뭐 병원 내원하기 전에는 제가 뭐 목이 안 좋다, 일자목이다, 등뼈가 안 좋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앞으로는 정말 제가 무심코 했던 핸드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제가 뭐 지하철을 타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할 때도 이런 자세로 많이 봤다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 바른 자세로 이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바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또 젊은 분이 허리가 안 좋으세요. 저 이렇게 만질 때 그 허리 아픈 거 있죠? 있어요. 작년 초 정도에 이렇게 제가 아기를 이렇게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 위로 탁 앉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뭐 디스크라는 걸 전혀 몰랐다가 여기 와서 그때 디스크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목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시고 어깨 높이도 안 맞고 이제 척추가 틀어지면서 아래쪽 허리에 이제 체중이 많이 쏠리는 이런 체형이셨는데 많이 심한데요? 대박이다. 이 척추가 전체적으로 펴지고 어깨 높이도 이렇게 맞아지면서 척추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환경을 좀 바뀌셨어요. 이분은 평발이 원인이었는데요. 발 아치가 무너져서 척추와 무게중심이 관절이 쏠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상황. 허리에 긴장이 많이 유발돼요. 허리가 저렇게 휘었는데 원인이 그래서 발이었구나. 평발인 경우에 발 아치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 검사 치료한 결과처럼 이 뒤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섰을 때 허리 뒤쪽에 걸리는 부하가 많이 줄어들면서 허리가 많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깔창 열심히 착용하시고 뒤꿈치부터 열심히 잘 걷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족부 교정기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깔창이네요. 깔창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스럽 자기 바로 맞춰주는 거네. 척추 측만증이 많이 좋아지면서 발의 압력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맞춰서 다시 맞춤형 깔창을 재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와, 지금 바로 나오네요. 아니 저렇게 딱 맞춤형 깔창을 신으면은 걷기에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걷는 거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출발, 시선 정면. 걸음도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거네요. 뒤꿈치 닫고 엄지발가락이 확실히 밀어주고 나가야 됩니다. 네. 밀어주고 나가고 왼쪽 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세요. 야, 맞춤 깔창에 걸음 교정까지 진짜 자세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를 제가 더 바르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더 크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부위는 거의 동일합니다. 요추 4번, 5번이나 5번, 1번 부위에 가장 흔하게 터지지만 터진 이면에 어떤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골반의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다리 길이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평발이 비대칭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목이 한쪽으로 심하게 틀어졌다든지 어깨 높이가 안 맞다든지 그로 인해서 아래쪽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부분만 치료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허리에 압력을 가중시켰던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허리 디스크 치료에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뭐 깔창도 바로 만들어버리고 긋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 혹시 또 그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이 한방병원에서는 이 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진단과 다각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치료를 접근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방법은 도수 치료라든지 추나 치료 또는 전기 치료라든지 뭐 침뜸 부항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화학적인 치료는 주사나 약침 치료 또는 한약이나 양약을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기의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 오셨으면 초기에 2주 정도는 소염 진통제나 수액이나 주사나 봉침 등을 통해서 염증을 제어하는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도수 치료로 관절과 근육, 근막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추나를 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 상태로 추나 치료를 해서 디스크에 주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관절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한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통증이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소염 진통제를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재발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 교정을 통해서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자세 유지근을 강화시켜주는 강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보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행을 바로 잡고요. 그리고 틀어진 발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발 센서를 바로 잡아주는 맞춤형 깔창을 착용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딴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추나 앞전에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우두둑 우두둑 막 이렇게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이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추나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나요법은 척추를 밀추 당길라 해서 척추를 밀고 당겨서 제 위치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을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상 진단으로는 정지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움직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나 기법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찾아내는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5명의 직원이 있어요. 5명 중에 3명이 일을 안 하고 2명이 일을 하면 이 2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살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2명을 몸살을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3명을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2명을 퇴직시키고 3명을 월급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긴 한데. 그건 안 되나? 어쨌든 제가 사장님 입장이면 이 3명을 일을 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몸살이 나지 않도록 업무를 배분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척추질환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5번, 1번이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5번, 1번이 일을 많이 한 거죠.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다른 관절들, 골반이나 등뼈를 찾아서 교정하는 게 추나요법의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어서 디스크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추나 치료 잘 받으면 재발하지 않고 효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갑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게 추나 치료? 네. 그 도수 치료랑 추나 치료랑 다른 건가요? 두 치료법 모두 이게 수기 치료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추나 치료는 이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거고 도수 치료는 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이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걸 도수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추나 치료는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특수한 추나 베드라는 장비 위에서 아주 빠른 고속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틀어진 척추 관절을 이제 충격을 줘서 제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한의사가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시행을 하면서 이제 근육이나 근막의 긴장 그리고 전체적인 근육의 언밸런스를 바로 잡아줘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서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그런데 이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이 관절의 고착, 즉 움직이지 않는 관절도 많고요. 그다음에 근육도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시행을 해봤을 때 추나나 도수를 단독으로 받은 분들보다 추나를 하면서 도수 치료를 같이 병행했던 분들이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아니 그럼 양 한방에서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주사하고 약침인데 네. 요거는 차이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보통 이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 치료제는 네. 이 급성기에 붓기나 통증을 제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반면에 이 오래 만약에 사용한다든지 네.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부종이라든지 인대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방 약침 치료는 이 주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주사가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약물이 한약이란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복용하는 한약을 주사로 맞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모양은 같습니다. 한방 약침은 그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에 비해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 질환, 특히 인대가 약하거나 관절 안에 또는 디스크 안에 수분이나 이 윤활유가 부족한 경우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어서 아주 오래된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에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양한방 통합 치료를 할 때는 이 급성기 때는 주사 치료를 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돼서 만성기 때는 방금 말씀드린 효과를 위해서 이제 한방 약침을 같이 병행을 하는 병행요법을 시행합니다. 그럼 한방 치료하면 한약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로 한약제는 어떤 한약제를 쓰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급성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는 급성기에 빠른 통증 기전, 그렇죠. 진통제가 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성기에 해당하는 느린 통증 기전에는 효과가 조금 느려집니다. 약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한약은 반대로 빠른 통증 기전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만성기로 가는 느린 통증 기전의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염증의 대사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성기로 가면 이 류코트리엔이라는 염증 대사산물이 있는데 한약이 이 류코트리엔이라는 염증 대사산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염증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한약제들은 이제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두충이나 오가피, 속단 같은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의 윤활액을 좀 보충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잘 아시는 녹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구기자 같은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 만성 통증, 느린 통증 기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부자나 초처럼 진통 효과가 있는 부자초 같은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이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셨을 때 이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제로 한약을 드시게 되면 이 위장 장애 없이 약을 잘 복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재발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뇨나 고혈압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치를 보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관리를 하죠. 맞아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수치가 없어요. 그래 뭐 혈당을 재볼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대충 하고 안 아프면 관리를 안 합니다. 안 아파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봉침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아주 첨단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통증을 빠르게 제어를 해줄 수 있긴 하지만 디스크는 절대로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임을 명심을 하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이어가 편마모가 생겨서 타이어 가게를 갔어요. 그러면 편마모가 난 타이어만 교체를 합니까? 네, 아니죠. 아니죠. 네, 전체적인 얼라이먼트. 그렇죠. 휠 얼라이먼트, 휠 정렬을 바로 잡아주고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 게 원칙이듯이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수술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고 나서 증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반드시 이 자세 교정까지 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니까 맞아요. 진짜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한데 재발인 걸 인지라는 것도 중요하네요. 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가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을 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협착증으로 고생을 좀 하셨다 그래요. 또 유지 하나, 둘, 셋. 다시 긴장 풀고 천천히. 예. 다시 한 번 더 쭉. 야, 근데 약간 엉덩이나 이쪽이 좀 되게 불편하신가 보다. 엉덩이가 생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치료하면서 나아졌죠. 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이고, 지금은 괜찮으시죠? 몸 관리는 좀 잘 하셨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원장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걷고. 예, 처음에는 이게 통증이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골반에서 서해부 쪽으로 무릎 위까지 이게 내려와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신 상태에서 디스크에 충격이 자꾸 주어지니까 이 협착증까지 진행되신 상태였고, 지금 어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디스크가 4번, 5번, 1번이 이 찢어지고 협착이 되면서 이 디스크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디스크 사이에 공기는 좀 많이 빠졌고, 디스크 안에 수분이 충분히 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척추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 재발 안 하고 오래 버티시는데 하루에 1시간 반씩 걸으신다니까 아우 진짜 듣던 중 반갑습니다. 1시간 반씩? 이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폐관 제제 약침을 맞으실 겁니다. 저게 주사가 아니고 약침이구나.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서 신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척추 주변의 연부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혈자리에다가 약침을 놓나 보네요. 저거 진짜 아픈데. 맞아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몸도 못 움직이셨는데 뭐 이 정도면은 참을 수 있죠.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고 원장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가능하면 매일 걷습니다. 1시간 반. 큰 무리 없이. 그러니까 더 좋아지면서 이제 기분도 좋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실 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치료도 받고 노력도 하셨지만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서 치료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고 협착증이 악화가 됐던 그 이외의 원인들, 즉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발이 문제가 있다든지 어깨나 목이 틀어졌다든지 아니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문제를 제가 알려드리고 바로 잡아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허리 디스크에 수분을 충전해주고 또 바른 자세나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와서 재발하지 않고 지금도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이 감사의 인사를 건넸을 때 참 이 한의사로서 정말 행복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한의사 성진욱 원장님과 함께 바른 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바른 허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디스크가 안 좋았던 분들은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 알았어요. 그건 알았는데 혹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 말고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원장님? 온갖 이 뭐 수술, 비수술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사실 예방 잘한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생활 습관 중에서 핵심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물을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냐 싶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키가 아침 저녁으로 2cm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자, 아침에 디스크에 수분이 가장 많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가 컸다가 오로 갈수록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핸드폰 충전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수분이 디스크에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잠을 5시간 잔 사람과 8시간 잔 사람은 충전 시간이 다르겠죠. 그러네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디스크에 충분히 충전될 거고 그리고 탈수가 없는 상태, 즉 물을 자주 드셔서 원료가 많아야 충전할 수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디스크의 수분 얘기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별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삼각별차가 좋은 거는 승차감이 좋아서거든요. 승차감을 결정하는 거는 충격 흡수 장치, 쇼업쇼버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스크에 수분을 충분히 충전시켜주면 우리 몸의 승차감을 삼각별의 승차감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충분하게 잠을 주무시는 건강 습관을 가지시면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네요. 네, 사실 현대인들이 참 뭐 5시간, 6시간밖에 못 자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오늘은 빨리 퇴근해서 빨리 일찍 자시다. 그래요. 자, 바른 자세로 저희 공개 클리닉이 준비한 마지막 퀴즈도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 들어오셔서 공개 클리닉 웰 저희 검색창에 치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 주시죠. 네, 문제 나갑니다. 우리 허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중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김지 씨? 1번 잘못된 자세, 2번 평발, 3번 유전, 4번 주부 습진 되겠습니다. 우리 진 씨도 이거 있지 않나요? 저도 조금 있죠. 집에서 많이 하니까. 네, 다미 씨 힌트 되나요? 요새 일을 설거지를 안 했더니 깨끗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뭐 충분한 수면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월드컵 시작이네. 이 월드컵 보다가 충분한 수면 시간 놓치고 건강 잃지 마시고요. 수면 시간도 최대한 챙겨보시고 또 응원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